잠깐만요. ELS 종류가 어딨냐, 아래 한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ELS 투자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ELS 주가 연계 증권에 대해서 해보신 분 있다. 1번. ELS 투자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다. 1번. 한 번도 없다. 2번. 숫자로 말해주세요. 숫자로. 해본 적이 없다. 2번. 해봤다. 1번. 아, MJ님, 하셨구나. 일단 저질러님 2번. 해서 제가 잠깐만 한 10분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ELS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원금 보장형이 있고, 원금 비보장형이 있어요. 종류는 몇 가지다? 원금 보장형하고 원금 비보장형이 있다. 근데 요 원금 보장형은 뭐냐면 주가가 아무리 이제 개폭락, 제가 표현이 좀 그런데 개폭락을 해도 이거는 원금 보장이 돼요. 아무리 폭락을 했어도 원금 보장이 되는데 최대 수익은 한 16% 가까이 들여요. 원금에 한 16% 정도 줘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요 원금 보장 이제 투자하신 분은 뭐냐면 은행 금리보다는 한 2배 정도는 이제 먹고 싶은데 주가에다가 주식에다 투자를 해서 이제 손실 보는 거를 너무 싫어한다 라고 하면 그런 투자자들한테는 원금 보장형 상품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원금 보장형 상품이 대부분 만기가 1년이에요. 1년. 만기가 대부분 1년짜리예요. 원금 보장형. 그래서 제가 카페에다 올려드렸어요. 카페 가보면 요 ELS라는 요 게시판이 있는데요. 자, 지금 채팅을 안 하셔도 되니까 화면을 더블 클릭해서 크게 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원금 보장형 요 기초 자산이 코스피 200 지수예요. 요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증시를 대표하는 200가지 종목을 압축시켜 놓은 지수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랑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되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만기가 1년, 그리고 최대 수익률이 16%, 그리고 최대 손실이 잘 보이시죠? 0%예요. 원금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저질러님이 여기다가 한 1000만원을 투자했다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지수가 1890이잖아요. 근데 만약 1년 뒤에 지수가 만약 1000포인트다 라고 해도 원금 보장은 돼요. 1000만원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거 보이시죠? 100%에서 120% 참여율? 리베이트? 여기에 대해서 좀 어려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참여율이 100%에서 120%고, 그리고 최대 수익이 참여율이 아니죠. 리베이트가 아까 3% 했나요? 2%군요. 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요. 만약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 때 이 상품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10% 상승하면 코스피 지수가 얼마죠? 1100포인트죠? 그러니까 1000포인트에서 요 ELS를 가입을 했는데 1년 뒤에 보니까 110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럼 10% 상승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요 참여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0% 곱하기 80%. 그러니까 자신이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 80%만 수익으로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최종 수익률은 8%란 뜻이에요. 8%. 이해되시죠? 관저동 얼짱님 반갑습니다. 저기 대전 관저동인지 참 궁금하네요. 예.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다. 1번. 그래도 모르겠다. 2번. 1000포인트에서 1100까지 상승을 했잖아요. 그럼 10% 상승한 건데 상승분의 80%만 가져가겠다. 그럼 최종 수익률이 8%다. 이해되신다. 1번. 모른다. 2번. 예.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요게에서 이제 의문점이 뭐냐면 요 과연 리베이트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뭐냐면요. 코스피 지수가 만약에 1년 동안 10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 요 상한선 있죠. 상한선. 요 1200을 한 번이라도 찍었다고 하면 그냥 수익이 말짱 도루묵. 리베이트 최소 보장 수익률 그냥 2%를 준다는 거예요. 2%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저질러 님이 지금 말래 지금 11월 1일에 원금 보장 상품을 이제 청약을 했어요. 이제 매수를 했죠. 매수를 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시장이 말래 185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말래 10% 그리고 15% 말래 상승을 했다고 해요. 만기 때. 그러면 곱하기 1.1 하면 이거죠. 포인트가. 그리고 예, 이해되시죠? 저기 일단 저질러님이 요 원금보장 ELS를 가입을 했는데 1850포인트 때 딱 가입을 했어요. 했는데 여기서 10% 상승하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035 15% 상승했으면 2127.5포인트 까지 가야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저희 참여율이 80%였죠? 그러면 최종 수익률은 8%. 요거는 8% 곱하면 얼마예요? 12%죠? 58에 40. 예. 이 수익률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요 20%를 한 번이나 터치하면 바로 2%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저질러님이 만약 이 상품에 가입해서 1년 안에 만약 6개월 되는 날에 2220포인트를 한번 터치를 했어요. 그럼 한 번이나 터치했으면 만기 날에 수익률이 그냥 바로 2%예요. 예. 근데 1년 안에 이렇게 20% 지금 상승할 확률이 없죠. 지금 지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예, ELS 투자가 참 좋다 해서 제가 이제 원금 보장형을 설명을 드렸고 제가 요거를 원금 비보장까지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길 것 같아 갖고 제가 그거는 이제 다음 강의 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해서 ELS 상품 그래프의 구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맨 오른쪽으로 갈수록 안정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안정성이 낮아지는 대신 반대로 수익은 높아지죠. 그렇죠. 그 대신 이제 예금을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2에서 4%. 그리고 국공채나 회사채에 투자를 하면 5에서 7%. 그리고 이제 ELF는 이제 같은 말인데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15에서 50%예요. 주식은 100%. 그러니까 주식에다 투자한다는 자체는 기대 수익률이 100% 이상이기 때문에 투자 원금을 다 날릴 수도 있다. 리스크가 있는 상품인 대신 수익이 높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말은 요 ELS라는 상품이 주식과 채권에 대한 요 중간값이에요. 그러니까 중위험, 중수익.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신다 1번. 난 그래도 모르겠다 2번. 네. MJ님 이해 안 되시나요? MJ님 이해 안 되시나요?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요 밑에로 보면 ELS가 왜 인기가 있을까?
아, 니트 루벤님 오늘 지각하셨네요. 그렇죠. 그거는 주가가 어떻게 15%요? 아, 이거는 원금 보장형은 최대 수익률이 거의 15에서 16이에요. 그래서 최저값을 제가 15%를 제가 설정해 드린 거고요. 원금 비보장 같은 경우 최대 수익률이 거의 50% 가까이 돼요. 3년까지 간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ELS가 이제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잘, 제가 그림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ELS가 왜 인기가 있냐면, 잘 볼게요. 저기 MJ님이 만일에 요 시점에서 주식을 사면 만일에 만원에 샀단 말이에요. 만원에. 만원에 샀으면 이 시점부터 우상향을 해야 이익이죠. 근데 요 ELS라고 하는 거는요. 일정 부분까지 하락을 했어도 이익이라는 거예요. 일정 부분이라고 하는 건 만일에 8,000원으로 만일에 설정을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20%까지 내렸다고 해도 이익이라는 거예요. 해서 제가 여기 설명 드렸죠. 원금 비보장형 같은 경우는 여기 일정 부분까지 하락을 했어도 이익이다. 이익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 고객님 중에 저기 다음 주 화요일날 ELS 조기 상환 되시는 고객분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제가 한번 설명만 드릴게요. 요게 이제 원금 비보장형 이제 ELS인데요. 그때 이제 원금 비보장형 가입하신 분이 2012년 6월 29일 날에 원금 비보장형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청약을 하셨어요. ELS를. 원금 비보장형. 그리고 이게 연 수익률이 15%예요. 15%인데 이제 4개월마다 조기 상환을 할 수가 있어요. 4개월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개월마다 조기 상환이 되면 5% 수익률이죠. 5%.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한번 볼게요. 1차 조기 상환 날이 2012년 10월 29일, 30일, 31일이에요. 요때 이제 평균값을 내서 하는 건데 자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가 120만원대 그때 들어가신 분이에요. 근데 요 1차 조기 상환 했을 때는 마이너스 10% 가격이죠. 떨어졌을 때 가격이. 그래도 원금에 대해 5%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요 1차 조기 상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삼성전자는 현대자동차가 요 가격대 위에서 끝나면 5%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가입한 시점보다 지금 둘 다 내려갔어요. 현대차랑 삼성전자가. 근데 삼성전자가 108만원이죠. 잘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A라는 고객분이 이 ELS를 6월 29일 날 들어갔어요. 6월 29일. 6월 29일. 예, 언제죠? 아, 요때 들어가셨군요. 예. 요때 들어가셨어요. A라는 고객분이 삼성전자 ELS를. 아, 물론, 예, 맞습니다. 이때 시점에서 가입을 해서 이렇게 삼성전자가 상승을 할지 이렇게 내려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ELS라는 상품은 어디까지나 포트폴리오상 해치성 상품이에요. 해치성 상품.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가 108만원까지 내려갔어도 수익을 주겠다. 108만원. 여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시점 아무리 하락을 했어도 여기 이상에서 요 선 위에서만 끝난다고 해도 원금의 5%를 주겠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하락을 했어도 이걸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고 이제 ELS가 좋은 게 뭐냐면 요 낙인이라고 있어요. 이게 만기가 3년짜리인데 3년 동안 또 삼성전자랑 현대자동차 반토막이 안 났어도 최종 수익률 45%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50% 가격이 삼성전자가 60만원, 현대자동차가 11만 6천원인데
그 이제 반토막이 난다는 거는 삼성전자, 현대전자 반토막이 난다는 거는 우리나라 다시 한번 IMF가 온다는 소리죠. 반토막이 난다는 거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뭐 내려갈 만큼 내려갔기 때문에 해서 여러 가지 안정장치가 있기 때문에 ELS 상품은 참 매력적이다. 해서 ELS 상품도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ELS 상품이 일주일에 항상 나오는데 증권사마다 한 5가지가 나오는데 거기 중에서 이제 기초자산이 이제 좋은 놈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현대자동차나 뭐 SK텔레콤처럼 뭐 업종 대표주로 설정된 것만 해서 포트폴리오상 이제 짠다고 하면 좋죠. 그래서 만약에 A라는 고객이 이제 만약에 전체 자산이 이제 뭐 1000만원이라고 하면 이 1000만원을 다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한 400만원 정도는 이제 ELS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게 이제 3개월마다 이자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A 플러스 이상 회사차에다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300만원을 이제 직접 투자 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가져가는 게 좋다. 해서 뭐 알다시피 뭐 가까운 이제 삼성증권 같은 경우 가면 요 골든 에이지라는 요 상품이 있어요. 랩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설문지 작성하고 하면 자기 이제 투자 성향에 맞춰서 요 ELS랑 채권이랑 뭐 여러 가지 상품 어떻게 하라라고 포트폴리오 딱 나와요. 근데 현실적으로 요 골든에이지 상품에 가입하려고 하면 적어도 한 1억 이상 정도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포트폴리오 짜줘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두를 위한 자산 관리는 아니죠. 이제 시중에 있는 대형사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ELS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나중에 좀 한번 자세히 상품 설명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저질러님, 예,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되신다 1번, 그래도 모르겠다 2번. 예, 너무 어렵나요? 상품? 아우, 아프리카 다른 증권방송 해도 저처럼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품 설명하고 거시적으로 설명하는 사람 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진짜. 네, MJ님 이해되셨나요? 니틀 루벤님, 예, 늦게 들어오셨네요. 비타민님,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예, 맞아요. 독보적인 분입니다. 예,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있게 제가 설명드립니다. 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주 내일 있을 이제 시장 열리면 어떤 종목에 이제 들어가야 하나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예 이제 종목 추천하면 예 리베이트 일단은 종목 추천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한 자리 수익률로 만족해라. 그리고 아무리 잘 매수한다고 해도 쳐 물리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심해라. 근데 그 중에서도 참 제 옥석을 가려서 제가 종목을 제가 좀 봐온 종목이 요 GKL, 뷰억스, 영원무역이라는 요 종목이에요. 예. 받아 적으세요. 예. 이거는 뭐 하나증권 사용 안 해도 되니까. 제가 요 종목 알려준다고 해서 제가 뭐 타이밍 제가 알려드린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신기한 게 타이밍 알려드리고 종목 같이 했어도요 수익률은 다 달라요. 왜냐 매도하는 그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MJ님 받아 적으셔야죠. GKL, 뷰억스, 영원무역. 큐리님, 예, 하고 정머시기님 아직까지 이제 말씀이 없으신데 일단 저질러님, 예.
그래서 제가 일단 더 종목은 이따 더 알려드릴게요. GKL 뷰역스 영업무역이라는 종목인데 예. 그래서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GKL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한 종목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제가 요 GKL이라는 요 기업 재무제표 그리고 탐방 보고서를 한 10개 정도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종목을 아무렇게나 제가 추천하는 것 같은데 이걸 한번 볼게요. 저번에 제가 가스공사를 한번 추천을 드렸는데 요 PDF 파일 보이시죠? 이게 10개가 있어요. 각 증권사마다 나오는 그 기업 보고서인데 해서 이거를 다 읽고 제가 추천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 정도 봐도 수익이 날까 말까예요. 지금 시장은 LG생건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보고서를 다 이제 10월 달에 나온 건데 이거를 보고 나서도 해도 수익이 날까 말까 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은 그냥 단지 이제 차트만 보고 이제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어떤 종목 추천을 하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거시적인 업황 분석 이게 들어가고요. 이제 미시적으로 이제 섹터 분석 그 해당 업종이 뭐 제약 사이클이나 제약 업종이나 아니면 뭐 패션 쪽이냐 이걸 들어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한 10개 정도 읽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차트 분석에 들어가죠. 해도 이렇게 해도 수익 볼까 말까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왜냐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예. 해서 이 정도 하려면 하루에 10시간 이상 봐야 돼요. 예. 하는데 이제 GKL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제 GKL이 파라다이스랑 이제 같은 종목인데 이제 헤지펀드나 이제 외국인 기관인들의 이제 전략이 뭐냐면 이제 같은 이제 업종이 있으면 잘 보세요. 파라다이스랑 이제 GKL의 같은 카지노 관련주예요. 그러면 지금 파라다이스가 좀 약간 고평가가 됐어요. 업종 중에서. 그러면 요 고평가된 파라다이스를 매도를 하고 요 저평가 그나마 이제 두 개 비교했을 때 이제 저평가된 GKL 쪽으로 매수세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그 헤지펀드 이제 전략인데 같은 업종 중에서 고평가된 요런 종목을 매도를 하고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요 과거 사례가 게임비라고 이제 컴투스 사례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 추이를 보면 컴투스보다는 게임빌이 더 힘이 더 강해요. 예. 강원랜드는 저기 차트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일단은 물론 저도 이제 강원랜드 봤는데 일단은 여기 이제 수급이 이제 일단 좋고 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예. 이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저기 기관들의 수급을 더 우선적으로 봐야 하고요.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데 기관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기관들이 사는 종목을 더 우선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GKL이라는 종목이 요게 이제 이제 월요일날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만약에 장중에 한 29,000원에서 3만원 잘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하긴 뭐 수익 난다고 뭐 저한테 요구르트 한 잔도 안 사줄 거라 저도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한번 받아 적으십시오. GKL 전략은 뭐냐면 월요일날 오후 2시 넘어서 이거는 뭐 직장인들도 따라 할 수 있으니까 29,000원에서 말레 예
3만원이 만일에 선에서 이제 지지가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만일에 양봉 마감 할 것 같으면 요거는 따라 사도 돼요. GKL은. 근데 만약에 29,000원 밑에서 비실거리거나 음봉이라고 하면 요 종목은 매매를 하면 안 된다. 네. MJ님 적으셨어요? 큐리님, 예, 적으셨어요? 그래서 GKL이라는 종목이 월요일날 오후 2시 넘어서 한 29,000원 이상에서 29,000원, 3만원 사이에서 양봉으로 확실히 지지가 될 것 같다고 하면 요거는 매수를 하셔도 된다. 그 대신 기대 수익률을 한 3, 4, 5%로 짧게 잡아라. 예. 이해되시나요? 예. 예,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뷰억스라는 종목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뷰억스는 이제 코스닥 업종인데 이게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상향하는 일단 패턴이 좋고, 요것도 뭐 이제 수급이 뭐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일반 이제 개인 투자자들 보기에는 참 겁나죠. 니틀 루멘님 채팅 부탁드립니다. 니틀 루멘님 하셔갖고, 지금 뷰억스 같은 종목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한 18,000원 이상에서 지지가 된다고 하면 요것도 참 아주 친절하게 제가 다 적어드립니다. 이렇게 받아 적으셨죠? 뷰억스는 이제 한 18,000원 정도 지지 될 것 같으면 하시고, 그냥 만약에 힘이 없다고 하면 이거는 매수하시지 마시고, 예,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영원무역이라고 있어요. 영원무역 아신다. 아시는 분, 영원무역. 영원무역 아신다. 몰라요? 영원무역? 롤스페이스, 에이글. 예, 그렇죠. 요 만드는 회사예요. 확실히 저기 MJ님이 패션 거기 업종에 있어서 잘 아시는데. 오라는데 안 가면. 요 영원무역이 지금 이제 영원무역 뭐 LG 패션, 뭐 한섬 이제 이 패션 업종인데,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추운 겨울이 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힘이 좀 세요. 다른 업종보다. 예. 그래서 요 영원무역이라는 요 차트인데요. 지금 자세히 한번 볼게요. 지금 추세선 일단은 지지가 됐어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예. 일단 됐고, 이제 수급 좋고 해서 영업무역은 제가 타이밍은 제가 안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타이밍은 제가 안 알려드리고 그냥 관심 정보에 넣어두세요. 요거는 뭐 알아서들 그냥 매매하십시오. 이거 영업무역은 알아서들 매매하시고, 궁금하시면 카페 가입하시고, 예, 문자 서비스 받기 바랍니다. 영업무역은. 예.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쉽게 내려갈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무역, 예,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 GKL, 뷰억스, 영업무역 이렇게 보셔라. 예, 이렇게 보시는 거고, 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한 자리 수익률로 절대 만족하세요. 지금 장은 결코 일주일 이상 이렇게 오래 들고 갈 장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요거 제가 하나 추천해 드렸고,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주가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요 세아 베스트릴이라는 종목이에요. 세아 베스트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만약에 지수가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반등을 준다고 하면 단기
반짝 상승 예상 종목 제가 찍어 드릴게요. 제가 무슨 수능 선생도 아니고. 세아베스틸, JC, K맥, 그리고 테라세미콘. 자, 받아 적으십시오. 받아 적고 수익 봐서 가까운 굽네 치킨 가서 맛있는 거 사 드시길 바라면서, 제가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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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예상 종목. 근데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요 종목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월요일 시장이 또 약세면 절대 매매 금지예요. 월요일 시장이 또 만일에 지금 1890인데 제 생각은 한 1850까지 한번 내려갈 것 같은데, 좀 힘이 약세라고 하면 요 위 종목은 절대 매매 금지예요. 근데 만약에 월요일에 시장이 급반등을 준다고 하면 요런 종목들은 반짝 상승할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진짜 한 10% 이상 먹을 종목이에요. 한번 반등을 준다고 하면. MJ님이 사면 세력입니다. 그 종목이. 외인들이 샀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외인들은 사면 한 뭐 10년 이상, 뭐 5년 이상 보고 사기 때문에 막 계속 순배수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기관들의 수급을 잘 봐야 돼요. 기관들이 사면 미친 듯이 사기 때문에 상승률이 좋거든요. 네. 여기 처음 들어오신 큐리님 좀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아 베스트라는 종목이 여기 이제 철강 업종인데, 대표적인 철강 업종주가 대표주가 포스코예요. 근데 저기 감산 효과 뭐 들어가고 했는데 조금 업황 자체가 안 좋은데 너무 낙폭 과대라 한 번은,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횡보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한번 지수가 반등을 세게 준다고 하면 다른 종목보다 더 많이 한번 반등을 줄 것 같아요. 세아 베스트리라는 종목이고, 그리고 제가 요 JC, 제가 요 종목은 제가 타이밍은 제가 안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타이밍 안 알려드리고 관심 종목에다 추가해 놓고선 향후 어떻게 되는지만 한번 보세요. 그래서 JC라는 종목도 게임주인데, 컴투스랑 게임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그리고 기관들이 솔직히 많이 털었어요. 근데 JC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기관들이 거의 매도할 만큼 다 매도 물량이 나왔다. 예, 그런 관점에서 제가 반대로 외인들은 이렇게 반대로 사고 있는데, 그래서 요 기점으로 해서 횡보 내지는 한번 좀 이렇게 급하게 반전하지 않을까, 제가 이런 관점에서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K맥, 테라세미콘, K맥도 마찬가지죠. 근데 K맥은 제가 지우겠습니다. K맥은 제가 지울게요. K맥은 제가 지울게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네요. K맥 지우고, 그리고 이제 테라세미콘이라는 종목인데, 이 회사 자체는 참 좋아요. 그리고 시가총액 코스닥 대비 좀 좋고, 근데 이제 전국전 대비 이제 반토막이 나서 저가 매수세가 한번 이렇게 들어올 만하다, 이런 관점이고, 그리고 뭐 요 거래량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짱때 이제 전봇대 거래량이 섰죠, 하방에서. 그래서 아마 제 예상은 저 MJ님이 몰래 테라세미콘을 매수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타이밍은 제가 안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 타이밍은 제가 안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세아베스틸, JC, 테라세미콘은요 타이밍 싸움이에요. 이거는 제가 영원무역이라니, 제가 아까 위에서 저기 영원무역하고
저기 GK라고 그런 거는 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저기 세아베스틸 하고 저희 JC랑 테라세미코는 타임 맞추기 참 힘든 종목이에요.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종목 추천 이렇게 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지금 질문 받겠습니다. 위 종목에 대해서. 위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제가 받겠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좀 약간 또 이상한 것 같은데. 지금 아래 한글이 다운이 됐네요. 지금 창을 너무 많이 떼어갖고. 자, 오늘 저기 처음 오신 저기 호성빙이님 가입하셨나요? 카페? 카페 가입하셨나요? 영업무역은 어떤 관점에서 좋은 건가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추세는 좋고, 그리고 지금 이제 찬바람 나온 겨울이잖아요. 그리고 요 영업무역이라는 회사가 뭐 MJ님도 알다시피 그 의류업체고, 그 의류업체 위탁하는 업체인데, 요즘 이제 패션 섹터 쪽으로 좀 매수세가 좀 많이 강해지고 있어요. 기관들이. 예. 겨울 관련주예요. 겨울 관련주. 영업무역이. 예. 했고. 자, 지금 예. 일단 저질러님. 그래서 제가 위 종목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요. 이제 하루에 6시간 컴퓨터 쳐다볼 수 없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매매를 하지 마셔라. 예, 참 힘든 장입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 방 들어오신 분들이 다 지금 손실을 다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손실을 안 보고 안 보면서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365일 투자해서 어떻게 맨날 수익만 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다 물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시장의 성격을 이해. 지금 우하향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수적으로 투자해라.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맨날 그 손실 보고 대부분 손절매를 못 하는데요. 한 번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까지 손절매 못 하는데요. 딱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마이너스 3%에서 하다가 대부분 마이너스 20%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매는 과감히 해라. 그리고 제가 보는 손절매 그 정의는 뭐냐면요. 자기가 지금 A라는 이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이 있으면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는 게 손절매예요. 항상 주식 트레이닝 관점에서는 A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더 좋은 종목이 있으면 다른 종목 옮겨가는 게 손절매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은 손실은 적게 수익은 극대화, 이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주식 종목 중에서 매매를 해야 하는 이제 종목이 있고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이제 종목이 있죠. 네. 그렇다면 이 기준이 뭐냐? 매매를 해야 하는 종목은 뭐냐면 주식시장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물려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흔히 말하는 우량주죠. 우량주. 그리고 이제 우상향 했고 수급 좋은 놈이고. 그리고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종목은 뭐냐면 이런 거죠. 동전주. 한 1,000원 미만 종목. 그리고 뭐 위험한 뭐 대선 테마주. 요거는 명분이 없습니다. 물리면. 예. 해서 항상 같은 돈이면 매매를 해야 하는 종목. 제 카페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올리는 종목이 대부분 고가 종목이에요. 거의 5만원 이상짜리 종목이에요. 보면. 그거를 항상 구분을 하시고요. 이제, 뭐, 같은 돈이면 명품 사지, 싼 거 안 사잖아요. 예,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돈이면 비싼 종목 좋은 거 사면서 왜, 아니, 그러니까 옷은 좋은 거 사면서 왜 주식은 항상 싼 거 살라고 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예, 지금부터 이제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질의응답. 종목 상담. 지금서부터는 여기 방송 들어오신 분들의 시간입니다. 예. 자, 지금부터 예, 종목 상담 받겠습니다. 아, 서울건설, 그러니까 대선 테마주인데요. 서울건설 문재인 관련주였나? 예. 일단 저지면님 슈프리마. 워워워. 잠시만요. 지금 서울건설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서울건설이라는 종목이 문재인 관련주예요. 문재인. 근데 제가 항상 누차 강조하지만 이 같은 섹터 중에서 대장주를 이제 선별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딱 봐도 문재인 관련주 중에서는 지금 뭐 서울건설 나쁘다는 건 아닌데 문재인 관련주 중에서 우리들 생명과학이 대장주예요. 그래서 같은 돈이면 우리들 생명과학에다가 투자를 하셔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대선 테마주가 이제 대선이 12월 6일인가요? 8일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이슈가 이번 달에 문재인하고 안철수 대선 후보의 단일화 여부예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보다는 문재인, 안철수 쪽이 조금 세다. 네. 세고,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11월 10일 날 이 스케줄 매매가 있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다 이렇게 스케줄 매매를 다 가지고 있어요. 11월 10일 날에 토요일 날에 강호동이 SBS 스타킹 복귀하고요. 안철수가 대선 후보 총괄 공약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런 스케줄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11월 11일 날이 빼빼로 돼 있는 날인데요. 이때 싸이가 NTV EMA 공연을 해요. 그래서 DI나 YG 엔터가 한 번 더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8일 날이나 9일 정도에 한번 선침해를 한번 해도 된다. 해서 이런 스케줄 매매가 있고 그리고 11월 25일 날에 이제 대선 후보로 정했네요. 후보 등록이 시작돼요. 네. 그래서 요런 스케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무작정 제가 추천을 하고 그냥 차트만 보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재료까지도 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렇죠. 강호동이 한번 복귀하면 강호동 관련주 있죠? 그렇죠. 그런 종목을 미리 선침해해서 수익을 볼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거는 스케줄 매매, 예, 스케줄 매매에 해당이 된다. 예, 스케줄 매매에 해당이 된다. 신기하시나요? 서희건설 했고 아까 저기 뭐 물어봤었죠? 아, 슈프리마 SBM. SBM도 제 포트에 있었는데 슈프리마가 지금 히든 챔피언이라고 해서 아유 정머시기님 지금 답변하시면 어떡해요. 채팅 한 번도 안 하시다가 슈프리마가 저기 지문인식 그 보안 업체에서 지금 1위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최근에 저도 신문에서 봤었는데 뭐 아프리카나 뭐 그쪽에서 시세를 깼다. 아 저기 많은 대량 수주를 깼다라고 몸이 고단해서요. 예. 방송하는 제가 더 고단합니다. 정모식이님. 예.
아, 농담이고요. 이 강의는 못 들으신다고 해도 제가 녹화 방송 올려드리기 때문에 들으시면 되고요. 슈프리마 정말 좋은 회사예요.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도 좋고 뭐 ROE도 좋고 이제 정말 좋은 종목인데 과연 이 주식이 나한테 수익을 줄까?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일단은 지금 들어가 있으신가요? 일단 저지런님 신규로 매수하시게요? 슈프리마? 슈프리마. 네, 지금 21선이 일단 깨졌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요. 이 종목은 다음 주에 지켜보다가 19,000원 이상에서 확실히 지지가 된다고 하면 그때 한번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아트로는 제가 카페에서 올려드렸는데 혹시 제 카페 회원님이신가요? 시세는 항상 오라요? SBM. SBM이란 종목은 여기 이제 화폐 세주는 그 기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좋아요. SBM이라는 종목도. 왜냐, 추세가 딱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트레이닝 관점에서 이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시점에서는 참 수익 보기 힘들어요. 막상 추세는 이렇게 우상향인데 한번 매수하면 참 이 종목이 수익 보기 힘들기 때문에 저라면 지금 SBM이 한 4,750원 밑으로 내려오면 한번 1차 매수하면 좋을 것 같아요. SBM이란 종목이. SBM. 피아트론 디스플레이 관련주죠. 라고 신규 상장주고 전 고점 대비 반토막 났다 우상향하고 있는데 저도 제 카페에다 이거 추천드렸어요. 비아트론. 그 대신 저기 뭐 15,000원 전 후에서 이제 매수를 하셔라 해서 일단은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괜찮다. 예, 비아트론 괜찮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네, 윤오빠 만세님, 예,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 못 드린 것 같은데요. 네, 제 카페 좀 다시 한번 홍보 좀 드릴게요. 가입 못하신 분은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저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종목을 연구하는데 혼자 이제 고민하면서 주식 투자 하시기보다는 예, 카페 가입하셔갖고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안녕하십니까.